왔는데 오늘은 홈플러스에서 점오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8시간 하지 않고 7.5시간 계약을 하고 4.5시간 계약하는 이 관행은 홈플러스와 협상을 통해서 타결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전순호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 애를 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백화점이나 한인마트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마트 사태가 있었고, 홈플러스 사태가 있었고, 롯데 백화점 사태들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 우리 일주일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마트 사태는 이제 큰 일단락 한번 짚고 지금 교섭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우리 홈플러스가 지금 한 2,500명 정도 조합원들이 있고, 올해 내에 저희가 5,000명, 한 10,000명 정도의 조합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10분 단위 계약이라든가 30분 단위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들이 사실은 뭐 저희들 투쟁도 투쟁이지만은 민주당의 최대 히트 상품인 우리 은지루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헌을 해주셔서 저희들 여러 우리 어머니 노동자들이 무난하게 10분 페이지, 30분 페이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저희 은지루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여러 서민들의 정말 가슴을 담아주시는 이런 활동들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은지루위원회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핸드폰 찍으시면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117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제가 대동강물도 녹는다는 우수였습니다. 어제는 이산가족의 한이 녹아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은 늘 숱한 기막힌 사연과 눈물을 자아냅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도 천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절규였다고 생각합니다. 12만여 명의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이미 내 어머니를 포함해서 5만여 명이 돌아가셨고, 이제 7만여 명이 남아 계시지만 그분들의 평균 연령도 거의 80세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일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금광산 관광 재개와 교류 협력의 활성화, 오이사 조치의 해제와 인도적 지원의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 지향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김연아 선수가 보여준 아디오스 놀이터의 빛나는 연기는 금메달 그 이상의 성취였습니다. 김연아 선수 17년 동안의 땀과 열정이 성공적으로 이뤄낸 아름다운 대거였습니다. 심판들의 채점표는 금메달을 앗아갔지만 세계인의 마음의 채점표는 우리 김연아 선수의 목에 피겨 여왕의 금메달을 걸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메달보다 훨씬 더 빛나는 은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 선수에게 온 국민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연아야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하더니 공공기관 낙하산 파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겠다는 뜻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개혁이라고 쓰고 낙하산 인사라고 읽는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경영을 쇄신하고 노사 모두 고통을 분담하면서 힘을 모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을 말하면서 노조만을 겁박하는 것이 대선 공신들을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도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엄포용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실로 공공기관의 개혁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낙하산 인사들부터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었습니다. 눈물로 번복이 돼 회원의 상봉이었습니다. 아프고 불편한 몸도 또 폭설도 이산가족들에게 아무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쌓인 한과 아픔을 풀어드리는 것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고 도리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이산가족들의 만남과 더 잦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한반도 프라이카푸나 정내 상봉의 제도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드디어 김연아 선수의 인간 승리 또 자신에 대한 열정의 승리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아울러 오늘부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언급도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실천을 약속한 정치쇄신 공약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아니었습니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대답 없는 정치에 대해 국민도 민주당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11시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정치개혁 특위위원들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늦어도 25일 이전에는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취임 1주년에 대통령의 약속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듯 취급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소속성으로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되다가 출당시킨 의원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것입니다. 양심도 책임감도 신의도 없는 여당의 모렴치와 뻔뻔함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뻔뻔함과 모렴치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 증거위조 사건으로 온 나라가 걸집수신 듯한데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곳은 청와대고 다른 한 곳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의 침묵은 우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조작 의혹의 장본인인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해명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침묵으로 모면해 보겠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을 기획 중인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갑자기 말씀이 많아진 대통령입니다. 안현수 선수, 염전노예,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교복 공동 구매 등등 온통 만기 칠남인데 왜 증거 조작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당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외국 정부 공문서를 위조했고
무고한 국민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재판 증거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과 국정원의 침묵이 또 다른 조작을 위한 시간 벌기라면 그 대가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정원은 대형 국제 사고를 쳐놓고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습니다. 진실을 간단하게 말하거나 복잡하게 말하거나 모두 똑같이 선양의 누군가가 국정원을 위해서 허술하고 엉성하게 중국 정부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이 검찰에 건넸고 검찰이 재판부에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서는 내용까지 볼 필요 없이 겉모양만으로 가짜입니다. 발행 부서의 이름, 도장, 서명, 전화번호 모두 가짜였습니다. 연변자치주에서는 한글을 먼저 병기하는데 이 문서의 도장은 한자로만 써 있습니다. 문서를 발급받으려면 길림성이나 연변자치주로 가야 하고 북한 회령으로 통하는 관문은 화령시가 아니라 용병시입니다. 화령시는 또 이런 출입국 문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지명으로 쉽게 바꿔서 설명하자면 강원도 속초시를 거쳐 북한으로 갔다는 문건을 내야 하는데 법정에는 엉뚱하게 강릉시 이름으로 가짜 문건을 제출했고 알아봤더니 실제로는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용의 진실성을 따질 필요 없이 형식적인 성립의 진정성에서 이미 틀렸습니다. 위조치고는 정말 싸구려 위조에 해당하고 이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주한 대사관을 통해 보낸 문건에서 중국 정부가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위조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미끌미끌한 화법에 능수능란한 중국이 애두르지 않은 채 모두 위조라고 말한 데 주목해야 합니다. 곧 중국 정부는 진상을 일정 수준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중국을 조금이라도 아는 외교가에서는 바로 이건 상식에 해당합니다. 법무장관은 외교 절차를 거친 문서였다고 말하다가 외교장관의 발언이 문서 한 건만 그렇다고 증언을 하자 자신의 말이나 외교장관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법무장관은 거짓말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위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대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국정원을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전제가 다릅니다. 국정원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대단히 높습니다. 더구나 검찰의 지금 모습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택배가 된 검찰은 이 사안과는 별도로 국민 기대를 벗어나 30년, 20년 전 조작 사건의 대명사였던 불임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제를 삼는 측과 야당 의원들을 비애국자로 몰아세우는 태도를 보이면서 마치 자신들이 애국자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을 능히 그럴 수 있는 후진국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애국인지 덮어주고 쓸어주는 것이 애국인지 묻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문제에 함구 내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이슈에 언론은 그래왔고 여기에 정부 여당이 안주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빙상계의 비리를 뜨겁게 지적하면서 국정원의 비리에 대해서 차갑게 함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어디서 뜨거워야 하는가를 자문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전 국민이 염원하던 비상가족 상봉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상봉 행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성사되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하고 감격적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최소한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이산가족의 교류와 관계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을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신경과 자유로운 왕래 등을 통해서 한민족의 기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인천의 모 구청에서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가태료가 부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범칙금, 가태료 등 각종 단속성 세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된 벌금 관련 세입만 20조 8천억 원입니다. 무리한 단속으로 논란이 되었던 2013년보다 무려 3조 1천억 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서민 피해의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태료나 범칙금 등 적발성 세수 증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로 인한 부족분을 손쉽게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13년 국세 수입 결산은 202조 원으로 예산 대비 8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1998년 IMF 이후 최대 결손액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98년 마이너스 5.7%의 경제 성장률로 인한 세수 부족이 발생했습니다만 2013년은 2.8%의 경제 성장률 하에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 구조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년 대비 2조 1천억 원이 감소되었지만 서민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2조 3천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2.8%의 경제성장의 가시는 물론이거니와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의 혜택마저 독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벌금이나 가태료 등 서민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세입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한 현실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 터지면 탈당시키고 잠잠해면 복당시키는 새누리당의 구태 정치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국민 시선을 이식한 새누리당에게 또 밀리다시피 탈당한 문대성 의원을 새누리당 최고위가 어제 복당에 동의해줬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중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박 실세들이 엄호 성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홍 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수해 복구 지역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당시 한나라로부터 제명당했습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홍 사무총장이 지난 2010년 2월 복당할 당시 비대위원회 과반이 반대했지만 당시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복당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과 친박이 분해되면 언제든지 복당이 가능하다는 반증입니다. 말로는 깨끗한 정치를 외치면서 결국 박 대통령과 친박이 줄세우기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치가 이럴진데 박 대통령이 그토록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민들의 귀에 제대로 들어올지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행정부 공무원들이나 낙하산 인사로 어리둥절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에게 제대로 투영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신뢰 원칙이 퇴색되어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간판만 새누리당뿐
과거 구태 정치에 목숨을 끊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응어리질 것입니다. 4.3 국가 추념을 비난하는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이 망언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출당 제명주차하겠다고 합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보니 제주도민을 위한 새누리당의 쇼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동안 지켜본 모습으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복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 표절, 수해 골프, 돈벌려기엔 제주도민의 억울한 추기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정치적 도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은 또다시 느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10년 11월 당시 96세의 최고령 노모를 모시고 북에 있는 큰 누님을 만났던 저로서는 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멀리서 지켜보는데도 3년 전 그 자리에서 느꼈던 온몸의 뼈마디까지 욱신거리던 애달픈 심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60년 만에 감격적인 상봉 기쁨입니다. 그러나 또한 찰나처럼 짧아서 돌아오면 그 기억은 꿈속을 다녀왔다는 아련함도 있고 때론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작년 추석 상봉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행사 취소로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돌아가신 남쪽 5분, 북쪽 3분보다 그 참혹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기회 날 때마다 반복하는 몇 가지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봉 정리합니다. 고령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산 가족들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상봉 정리하로 남북이 서로의 입맛대로 이산 가족 상봉을 이용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찰나의 만남으로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을 또다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산가족 상봉이 일생을 걸고 기다리는 로또가 되지 않도록 상시면에서 설치가 정말 시급합니다.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가족부터 서신교환을 시작하고 대면 상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화상상봉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야박한 상봉 규정도 고쳐야 합니다. 면회자 수가 신청자 쪽은 1인, 신청에 응하는 쪽은 5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쪽은 신청자만 가게 있는 야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10년 상봉 때 96세의 어머니는 60년 만에 북쪽에 있는 큰 딸을 만나면서도 역시 북쪽에 있는 작은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때 받은 사진인데 이분이 저희 작은 누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데 큰 딸만 나오고 작은 딸은 못 나왔습니다. 이런 야박한 규정이 어떻습니까? 60년 동안 그 딸을 만나는데 이런 몹쓸 규정 때문에 작은 딸을 못 보고 돌아섰던 저희 어머니의 심정을 이번 이산 가족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기약할 수 없는 기다림, 찰나의 만남, 그리고 또 기다림. 이제 제발 끝냅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증 목사에 대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임명 강행을 반대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입니다. 60년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숱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되새기고 후대에 남기는 곳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지키고자 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구테타가 혁명으로 둔갑시키려고 헌법 정신조차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마저 민주적 절차와 규정마저 무시한 채 강행하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테타를 혁명으로 다시 되돌려야 하는데 민주화운동 사업회는 걸림돌이 되고 없애자니 국민적 저항이 두려우니 안에서부터 무력화시키겠다는 저열한 속셈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속셈을 알면서도 기꺼이 이사장 자리에 앉겠다는 분이 참으로 딱합니다. 수십 년 민주화운동의 큰 어른으로 그분의 정치적 선택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큰 어른이었다면 이 사회 추천을 받지 못해 임명될 수 없는
합법적 절차를 수용했어야 합니다. 정부가 단 한 번도 내부 추천위원회 결정을 거부한 적이 없었던 사실에 비춰 본인 스스로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본인의 역사를 증명하는 길인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권의 저급한 의도를 받아들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사고락까지 함께한 분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용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선택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정중히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해소를 위해서 연기금을 끌어들인다라고 합니다.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를 200% 수준으로 감축하려면 공공기관의 자산을 대폭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에 헐값 매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중에는 한 10조 원 이상의 공공기관의 자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비를 정책적 목적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말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금의 안정성까지 크게 위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을 정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수자원공사나 LH공사 등 500조 원을 웃도는 공기업의 부채 대부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식의 정부 정책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 정책 잘못은 덮어두고 국민연금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